2025년 8월 12일 오늘 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도 2000년대 초기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 전에 2000년대 초기나 또 2010년대까지는 이 동호인 카페라는 것이 많이 유행이었는데, 그때 이제 단톡방이라는 게 없었죠. 왜냐하면 카톡 자체가 처음에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호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동호인끼리 서로 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끔 어떤 회원은 자기 자식 자랑하고 또 자기 집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회원들의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이제 카톡이 나오면서 단톡방이 생겼는데, 단톡방이 생기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문화가 바뀌었냐면, 예전에 뭐 자식 자랑이나 자기 집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 집 밥상 자랑이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찍은 자랑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좀 너무 밉상이 되니까 이제 그 유튜브나 틱톡에서 남의 거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독하고 이게 참 좋은데 싶은 것을 이제 올리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또는 자기 무슨 음식 자랑 뭐 또는 장신구나 가구 자랑 이런 것보다는 좀 낮게 보았던 것도 있어요, 사실이. 근데 이제 유튜브나 틱톡에서 좋은 영상이라는 것이 자기만 봤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단톡방이 뭐 한 몇십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 한 반절 이상은 다 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자기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본 걸 또 보는 것도 되고 또 그것도 이제 반복해서 올리면 좀 약간 싫어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죽고 살았다는 하나의 안 보니까 애교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인터넷 카페 시대 때는, 카페 유행하던 시대 때는 그렇게 올릴 것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자기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서로 너도나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랑을 갖고 이래서 싫어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거 아니고 자꾸 다른 뭐 유명한 사람들 영상을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경쟁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올리는 게 차라리 더 그리워진 시절이 된 거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요새 이제 초상권이라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어요. 손주라도 생기면 막 손주 자랑하려고 아기 때부터 막 사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뭐 결혼도 별로 안 하고 지금도 물론 덜 하고 또 애기도 덜 낳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때 가장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도 없고 또는 자식들이 결혼도 않고 있으면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또 밉상일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뭐 그렇지도 않거니와 또 한 가지는 초상권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나 자기 손주를 그냥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릴 수 있지 남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진도 그리워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손주니까 내가 뭐 얼굴 모자이크 칠해갖고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은 못 올리죠. 못 올리니까는 누구든지 자기 소식은 자기가 올려야 할 뿐이지 옛날처럼 뭐 남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이 차라리 궁금한 거죠.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진도 자기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사진, 누구 사진 다 올리는 것들이 옛날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방적인 자기 자랑, 자기 친구 자랑 뭐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내 사진은 나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올려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뭐 몇십 명 있으면, 나도 단톡방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제 회원들이 올리는 것들 중에서 차라리 궁금한 것은 그 회원의 사진, 그 회원의 이야기, 뭐 텃밭 이야기든 그것이 무슨 뭐 그 회원이 지금 뭐 투병 일기든 아니면 무슨 뭐 가족들하고 같이 뭐 아점을 먹었든 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 또 마침 근래에는 어떤 일로 뭐 부업에서 돈을 좀 벌었든지 뭐 이런 소식, 그리고 뭐 또 어디 가까운데 뭐 산책이라 갔다 왔으면 그런 코스가 있더라, 좋은 코스가 있더라 이런 소식, 그리고 뭐 지난번에는 어떤 개 모임을 가졌다면서 거기서 뭘 먹었다라든가 사진 찍은 그런 사진, 그런 게 차라리 다른 회원들한테는 호기심도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는가, 뭐 시골에 내려갔으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명한 어떤 그런 동영상이나 영상이 궁금할 거라고 올렸는데, 그건 사실 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단톡방에서 봤던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영상 나도 봤던 것이니까 본 걸 또 올려놓으면 안 반갑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거꾸로 이제 내 것을 올려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새는 어떻게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본인들이 본인 걸 올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너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사네,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오히려 차라리 더 해결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죠. 자기 소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궁금하죠. 어쩔 때는 또 자기가 어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것이 사기더라, 우리 회원들은 조심해라, 그런 경험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자기가 적발당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많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벌금을 이렇게 이 벌금형을 받는 수가 있는, 통지를 받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냥 벌금 5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이러면은 그냥 내야지 어떡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거기 보면 이제 통지서 나올 때 써 있어요. 이의하려면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한다 해서 무슨 막 사실 써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그냥 그대로 나 이의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 날짜 잡히거든요. 딱 가보면요. 검사하고 판사가 있고 자기 앉아있잖아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판사가 딱 검사한테 이의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사가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100만 원 때렸는데 50만 원. 50만 원 때렸는데 30만 원 깎아줘요. 바로. 이의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더 진전되면 항소하면 혹시 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은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면 선고유예도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떤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5살짜리 유아교육부터 의무교육 하겠다 해가지고 낙마됐죠. 근데 낙마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0.03이 지금 저기잖아요. 정지잖아요. 그 다음에 0.08이면 이제 면허 취소고. 근데 교수는 교육부 장관 후보했던 교수는 여자 교수는 0.02가 아니고 0.2였어요. 0.2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0.08이면은 면허 취소인데 0.03이면 면허 정지고. 근데 0.02가 아니고 0.2였다니까. 0.25였다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제 면허는 이제 취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고 정지고 다 벌금 다 나오거든요. 정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벌금을 받는 대신 뭐냐면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가 사실은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이긴 한데 돈은 1원도 안 내는 거죠. 그럼 선고유예는 뭐냐면 몇 년까지 2년이면 3년 그 기간까지 죄범 없으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되는 건 성과가 없는 거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벌금이 없는 거예요. 벌금이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는 아마 적어도 2심까지 아마 자기가 항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 아무나 때린 거 아닌데 좋은 변호사 썼는지 하여튼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 이제 이 인터넷에서 자기 이야기죠.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주면 다른 사람이 참고하는 거예요. 다 그럴까 그 사람들은 벌금 처음에 딱 통지하면 내야지 이의 있으면 말하는데다 내고 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딱 처음에 이의하면 바로 재판장치 앞에서 연락와요. 법원에 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갖고 있다니까요, 검사가. 왜냐면 판사가 딱 물어보거든요, 검사한테. 이의 들어왔네요? 그러면 검사가 100만 원 때렸다가 50만 원 하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러죠. 50만 원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항소하러 왔어요.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다시 항소 딱 해요. 그럼 항소하면은 또 날짜 잡으면 또 불러요. 그럼 지난번에 100에서 50 깎였잖아요. 더 깎을 수도 있고, 아까 어떤 교육부 장관 후보처럼, 교수처럼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안 깎일 수도 있죠. 거기 한번 깎였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디에요, 그게? 해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험담 같은 것도 우리가 들려주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사기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더니 내가 사기 당했다. 보이스피스 같은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사기 아닌 것들 많잖아요. 그런 사기 어떻게 하면 당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러면 자기 경험담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경험 안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거죠. 유명인들의 무슨 유튜브 영상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단톡방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독자고 그러면요, 이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는 거는 그냥 하세요 많이 왜냐하면 그거 선 하나 깠다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천냥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웃는 얼굴이 천냥보다 낫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좋아요 하나가 엄청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는 이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독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구독했어요, 그 사람 홍길동한테 했는데, 또 다음에 또 구독하면 어떠시 이것이 저번 구독이 취소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 버튼도 한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한번 또 누르면 다시 오히려 꺼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구독을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유튜브 거를 내가 구독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구독을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또 누르면 지난번 구독이 오히려 취소돼버려요. 물론 다시 또 누르면 이제 다시 물론 취소가 다시 이 취소 아닌 걸로 되겠지만, 그러니까 구독은 그 사람한테는 한 번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는 4번 볼 때마다 하고, 댓글 달면 더 좋고, 댓글 안 달더라도 댓글은 이제 달라면 이렇게 타이프라도 쳐야 되니까 좀 키보드라도 쳐야 되니까 귀찮죠. 근데 이제 좋아요 누르는 건 그냥 이렇게 손 안 누르면 껐다 오면 되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인지 그냥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라고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NS,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 이런 데다가 자기 사진을 안 올리고 무슨 자기가 기분 개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손자를 얼굴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개도 중요하고 손자도 중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자기 얼굴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SNS 세상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사회인데 명함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명함을 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얼굴을 안 내놓는다는 것은 마치 명함을 없이 이 거래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SNS 세상에 나왔으면은 안 나온 사람 필요 없고, 아예 인터넷 자체를 아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자기 할 때는 그럼 누구하고 만나고 싶고 인터넷상에서 만나고 싶고 또는 이웃도 하고 싶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도 얼굴 보이고 산다면은 얼굴이 있어야 낫지. 거기다가 무슨 뭐 꽃을 올린다든가 뭐 강아지를 올린다든가 뭐 손잡이를 올린다든가 뭐 엉뚱한 뭐 풍경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저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 일단은 제가 인터넷 이웃이 되더라도 우선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저버리게 돼요. 덜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얼굴 보거나 명함을 받아봤던 경우하고 얼굴도 모르고 명함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명함도 받아본 일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뭐 다 믿겠어요? 그 뭐 물론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그러려면 인터넷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얼굴 내놓는 거 그 뭐 얼굴이 뭐 자기가 남한테 뭐 생각할 때 뭐 잘생긴 얼굴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뽀샵이라도 다 하세요. 뭐 그거 해서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하고 또 요새는 뭐 이 얼굴을 이 뭡니까 약간 이 그림처럼 해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근데 그림처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 자기 얼굴과 상관없는 그런 그림은 필요 없고, 왜냐면은 필요 없다 말다 떠나서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SNS 세상에 나와서 이웃들과 만난다, 길거리 지나고 오다가다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보이는 어떤 대표는 얼굴, 하다못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뭐 중년인지 소년인지 애기인지 뭐 이게 좀 짐작이 돼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그래야 이제 진정성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건 자기 사진이죠. 그냥 그야말로 손대지 않은 사진 올려놓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이네, 남자네, 여자네, 또 이렇게 생겼네, 몇 살쯤 돼 보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다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 또 이웃이 되더라도 그 사람 이웃 친구가 되더라도 SNS 이웃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답글나 댓글나 안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 자기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 정보를 뭐 이렇게 많이 알리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가 다 정보가 상대방한테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내가 장동중이 된 내 이름 뭐 심지어 내 전화번호 이런 거 다 해봤자 그게 뭐 상대방한테 별로 그 의미 없는 사람한테는 그 정보일 것도 못 써요. 그냥 흔해 빠진 뭐 다른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특별히 뭔가 좀 뭐 약간 피해를 주기 위해서 뭐 조사한 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 아주 좀 보다 더 내면 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구체적인 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타결 정의하지 않는 이런 정보 아니고서는 내가 뭐 대전에 살고 뭐 내가 뭐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 뭐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딴 정보 가지고서는 뭐 그 정보에 장난칠 수도 없는 거죠. 그 내가 뭐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뭐 보고 하는 것이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더 의미가 없고 그냥 흔해 빠진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뭐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몇 사람 만나잖아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 다 만나는 얼굴 정보가 뭐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밀주의로 내가 뭘 드러내는 것을 감추는 주의로 이렇게 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뭐 이름은 이제 뭐 꼭 본명이 싫으면은 가명인데 가명도요 좀 이 가명이니까 기왕이면 기분 좋게 지어야죠. 멋지게 짓는데 이것이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 같지도 않는 뭐 그런 이름 그런 가명 그런 것은 또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는 내가 장난처럼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내가 SNS 이웃을 어떤 이웃을 만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이웃한테 도움을 받을지 모르고 도움을 줄지 모르는데 아예 내가 SNS에 나섰으면은 그 세상에 나왔으면은 나를 어떻게 알릴지를 처음에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 아닌 걸로 설계하면 되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름이다. 이름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인데 내가 홍길동 이름 쓰기 싫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홍길동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한다든지. 그 이름 좀 비슷하게 해야지. 아니면 홍씨가 싫으니까 뭐 김일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장난 같은 거 만든다는 얘기죠. 얼굴에다 뭡니까 얼굴 들어간 자리에 개는 얼려면 장난이 그게 장난이 뭐겠어요. 그렇게 장난하는 사람한테 누가 진지하겠습니까? 이웃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상대방한테 존중받는 방법은 내가 존중받는 받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웃음거리 같은 방법 또는 뭐 엉터리 같은 방법, 내가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답시고 뭐 엉터리 같은 정보 이렇게 한 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내가 이럴 때 내가 몇 살이라고 해봤자 무슨 뭐 생년월일 뭐 호적에 등록된 생년월일 모르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정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날짜가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정보가 너무 비밀주의로 만든 나머지 장난처럼 하지는 말라, 진지하게 달라,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